바둑 대축제 제5회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와 함께합니다. 해설에는 이현욱 프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세계 프로 최강전 8강전을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가 16강전이 끝나고 그 결과를 모두 알려드리지는 못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8명의 한국 선수가 출전을 해서 저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좀 8강전에 이름을 올리지 않을까 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숫자예요. 네, 한국이 또 동방 예의지국 아닙니까? 네, 또 홈에서 손님 대접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좀 너무 후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8명이 출전을 해서 무려 4명이 탈락을 한 거죠. 네. 4명 절반이 탈락을 했고, 반면에 중국 기사 3명의 선수가 모두 진출하면서 8강전은 이제 뭐 비슷해졌어요, 숫자 자체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중전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하지만 또 남은 선수들이 한국에도 정예 기사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우승컵은 반드시 한국이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한국은 아직 4명의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국수산맥 대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제5회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28일부터 30일까지 강진군과 영암군, 신안군을 돌아가면서 대국이 치러지는데요. 네. 오늘은 강진군에서 대회가 그렇습니다. 치러지고 있죠. 대회 부분은 세계 프로 최강전, 그리고 남녀 페어 초청전, 그리고 국내 프로 토너먼트 이렇게 3개 부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세계 프로 최강전 대진표, 8강 대진표가 보이고 있는데요. 아쉬운 대국들이 있다면은 이세돌 구단이 중국의 판인 선수에게 패했다는 것, 박영훈 구단도 이 대만 선수인 왕현지 선수에게 패점을 안았어요. 네, 두 판은 좀 예상 밖이었고요. 그리고 원성진 선수와 나연 선수의 대결은 뭐 굉장히 팽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두 대결 모두 한국이 패하면서 8강전은 중국 선수가 3명이나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한중전 2판, 한한전 1판, 그리고 대만과 중국 1판이 있습니다. 자, 16강전에 이어서 이 8강전도 어떤 대국을 보여드릴지 고민하셨겠죠? 16강전보다는 그렇게 크게 고민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네, 한국의 박정환 구단과 이번 그 중국의 3명의 선수 중 가장 랭킹이 높은 중국의 양딩신 선수가 일찌감치 만났기 때문에 네. 이 대결을 안 보내드릴 수가 없죠. 그렇죠. 이 대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박정환 구단과 중국의 양딩신 선수의 대국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5회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강진 제2실내체육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봐도 굉장히 신기하고요. 아주 이채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 정말 그 체육관에서 다른 스포츠 경기처럼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볼 수 있게 그러네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대국 현장인데요. 시작한 지 지금 1분 정도밖에 안 그러게요. 됐는데 한 5분은 지난 것처럼 느껴져요. 진행이 정말 빠르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수순을 보지 않아도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점인가요? 네, 양화점을 서로 간에 두고 이거 이제 최신 또 유행하고 있는 포석인데 이렇게 걸쳐놓고 7번째 수로 이제 3-3을 뛰어드는 수가 있고 이 실전처럼 이렇게 바로 걸쳐가는 진행이 있습니다. 바로 걸쳐가서 이러고 받아주니까 나릴자를 붙이고 그리고 걸치니까 한 칸 역공 그리고 3-3을 파고 기본 정석이죠.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이 개발한 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밑으로 넘어가는 거. 원래 기존에는 이어서 받았죠. 그랬었죠. 지금 현재는 프로바둑에서 거의 이렇게 미는 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칸을 뜨는 데까지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 진행이 왜 빠르게 진행이 됐냐면 워낙 최근에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요. 이 두 선수 모두 뭐 시합이나 연습 바둑에서 수도 없이 뒀던 바둑이에요. 그리고 양딩신 선수가 바로 16강전에서 나연 선수와 만났을 때도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포석으로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박정환 구단도 그 바둑을 봤을 테니까 그래 한번 그대로 해주지. 내가 나연의 그 복수를 해주겠다. 네, 똑같이 지금
박정환 선수도 똑같이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런데요, 19로 잊질 않고 왜 이제는 밀어서 두는 건가요? 여기가 이제 이어서 두는 것이 예전 정석이었는데 붙여가는 것까지 똑같아요. 어디까지 똑같을지 한번 보죠. 나연 선수와 앙드신 선수의 바둑에서는 백이 여기를 늘고요. 흑이 미니까 적수가 달라지네요. 네. 여기서부터 네, 달라지네요. 밀어가고 여기를 두니까 뭐 끊어놓고 여기 하나 교환을 해두고요. 그리고 끊어놓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됐어요. 한 칸을 띄고 찌르니까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박정환 선수가 여기서 이제 비틀어 가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수도 없이 뒀거나 연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둘 수 있는 겁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포석이라고 하니까 다양한 연구를 머릿속에 넣어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어져 있는 거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이어져 있을 때랑 이제 이거 차이가 이 수는 나중에 백이 넘어가자고 하면서 이쪽에서 수를 내는 그 맛이 좀 남아 있어요. 네. 그 맛을 없앤 수고 대신에 백이 이곳을 밀었을 때는 약점이 된 거 아닌가요? 네,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는 이렇게 2단을 칠 때는 여기 끊는 수가 있어서 이쪽으로 두었을 때는 또 흑이 손해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끊어지는 약점이 있어서 중앙으로 있는 게 정수라고 했는데 최근에 완전히 바뀌었죠, 패러다임이. 이제 여기를 두어서 이쪽 맛을 확실히 없애고 이곳은 밀면 그냥 손을 빼고 둔다. 가볍게 보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많이 두어지고 있고 여기로 흑이 두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여기는 이제 맛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굳혀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양딩신 선수가 깊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몸이 계속 앞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네, 이 카메라 감독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제 기사 중에 외국 기사 1위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양딩신 몇몇 있어요. 몇 명이나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명 있는데 한국에는 이제 뭐 사실 변상일 선수도 좀 그런 게 있고요. 네. 습관이 있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아주 괴로워하는데 양딩신 6단은 지금 시작한 지 불과 5분 됐는데 예, 오늘 심상치 않습니다. 저희가 이 하변 내용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살짝 나올 때마다 화면이 기억해야겠네요. 예, 그 화면이 모양을 나오고 있는데 머릿속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양딩식 6단은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그래도 알려진 기사 중에 한 명인데 이 선수가 98년생인데 2010년에 입단을 했어요. 왜 제가 입단 연도를 말씀드리냐면 98년생이 2010년에 입단했으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죠. 13살에 네, 그러니까 입단을 한 건가요? 뭐 거의 최연소 기록을 갖고 있는데 이 입단하기 전부터 아주 천재, 그러니까 신동으로 유명했던 기사고요. 2010년에 입단을 한 후에 2012년도에 국내 기준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또 중국의 최연소 우승 기록을 또 갈아치운 기사예요. 입단하고 2년이면은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어린 나이에 이미 우승을 했던 정말 천재 중에 천재인데 사실 그 후에 생각보다 소식이 뜸한가요? 소식이 뜸해졌어요. 예. 지금 뭐 커제 구단이라든가 뭐 많은 중국의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시아오라오도 있고 그런데 98년생이니까 커제 구단보다는 한 살이 어린데 커제 구단은 이미 뭐 세계 대회를 여러 번 우승을 했는데 양진승 선수는 아직 국제 대회에서 성적을 그렇게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조금 늦게 좀 빛을 보는 스타일일까요? 너무 빠르게 입단을 해서 많은 기대를 받았었는데 그 후에 조금 성적이 좀 느린 편이고요. 하지만 국내 기사들이 굉장히 강해서 사실 한국 기사들에서는 양딩신 6단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저는 사실 나현 선수가 8강에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글쎄요, 뭐 랭킹만 봐서는 비슷하죠. 양딩신 선수가 지금 랭킹이 중국에서 8위거든요. 8위고 나연 선수도 비슷한데
그 대결은 사실 5대5라고 봤어요. 그런데 바둑 내용은 양딩신 선수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지금 똑같은 포석으로 완승을 거뒀는데 네. 이제 박정환 구단이 그 기보를 분명히 봤어요. 봐서 지금 여기서 비틀어 갔고요. 자, 이제 찝어 가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강전에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세돌 구단이 중국의 판인 선수에게 이제 시간패를 당했는데요. 내용은 어땠었나요? 내용 자체도 시간패가 아니더라도 이세돌 선수가 좀 불리한 바둑이었고요. 네. 이 지금 국소산맥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신의 시계를 본인이 눌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이제 시계를 누르는 속도가 느려서 시간을 넘기고 말았는데 그런 점도 이 대회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겠죠. 그러겠네요. 또 개시계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기사들이 대국 내용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개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계 고장 여부나 뭐 소리 여부는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세팅을 하고요. 그런 건 이제 다 할 텐데 이제 대국 하다가 보면은 대국이 동시에 여러 판이 두어지다 보니까 이제 초입기 소리가 겹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금 집중을 해야겠죠. 서울은 모든 곳이 다 소나기가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잠시 비가 내렸었잖아요. 그렇죠. 이 강진구는 그렇게 맑은 날씨로 참 덥다고 합니다. 지금 뭐 요즘에 이 더위가 정말 뭐 거의 100년 만에 찾아온 더위라고 하는데 이 강진은 원래도 서울보다 더운 곳이거든요. 원래도요. 예, 저도 재작년에 한번 이 대회에 참석을 해봤는데 그때도 비슷한 이 8월 달, 7월 말이었었는데 정말 엄청나게 더웠어요. 예, 근데 아마 오늘 이 대구 펼쳐지는 강진군도 굉장히 날씨가 더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대국장은 에어컨이 있으니까 좀 낫겠죠. 네. 일단은 상변을 젖히고 치받아서 받는 것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딩신 선수가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대국 내용을 전체적으로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따로 판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과 중국의 양딩신 선수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국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제 바둑TV에서도 네, 모든 준비가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 그림을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희가 이제 자주 좀 바꿔보면서 화면을 보여드리겠고요. 자, 지금 이 화면이죠. 지금 이제 이쪽 화면 쪽이 사실 거의 안 보였었는데, 네, 이제는 좀 시원하게 보이는 장면이고요. 자, 여기를 좀 젖히니까 2단을 젖히니까 이제 치받아서 받은 덱까지 진행이 됐죠. 어느 한 곳을 이제 이어야 하는 타이밍인가요? 네, 지금은 뭐 다음에 이렇게 끊어지면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받는다면 역시 양쪽을 다 보강할 수 있는 이렇게 호구 쳐서 받는 수가 가장 일감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 곳을 젖혀서 교환할지 아니면 그냥 들여다보고서 이런 식으로 교환하고 또 이 형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이쪽을 붙여서 이렇게 2단 젖히는 형태도 예상이 됩니다. 예, 역시 호구를 쳤죠. 네. 이런 형태에서는 중앙 쪽으로 단수는 절대 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는 아닌데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당장은 이제 뭐 끊어지더라도 이어서 뭐 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끊어두더라도 흑이 수가 더 빠르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쪽에 백이 밀었을 때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런데 밀었을 때도 흑이 손을 빼기가 어렵죠. 이 끊는 약점이 있어서. 네. 그런데 이렇게 교환이 돼 있으면은 흑에 전혀 약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밀었을 때도 안 받을 수가 있죠. 지금 형태는 흙이 이 호구 치는 자세가 딱 보기에는 되게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네. 이걸 계속 이렇게 밀어서 두게 되면은 이 벽을 쌓았지만 이 한 점이 그냥 잡히잖아요. 그래서 상변이 더 커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또 막 밀어갈 수가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백 입장에서 단수를 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흙도 젖히지는 않겠네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젖혀서 교환을 해두고 그렇죠. 계속 밀 것 같진 않고 밀어서 여기까지만 교환을 해두고 그리고 나서 뭐 붙여간다거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이 진행은. 아니면 그냥 붙여간다거나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손을 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을 빼는 거는 백이 이렇게 차렷 자세로 지키던가 또는 이곳을 입구자를 붙이고 늘 때 이렇게 한 칸 뛴다거나 하더라도 이 일방적으로 이제 흙만 공격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 진행은 아마 양등신 선수도 원하진 않을 겁니다. 양진신 선수의 손이 빠르게 나오다가 여기서 첫 번째로 의미 있는 시간을 사용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8강전 대진을 보시면 박정환과 양딩신 선수가 만나게 되고 그 바로 옆조가 이제 원성진 선수에게 승리한 라우 위안허 이름도 굉장히 어렵네요. 라오 네. 위안어 선수요. 네, 그리고 강동윤 선수가 지금 만나게 됐는데 뭐 이 대결도 사실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고요. 원성진 선수와 둔 바둑 내용을 보니까 이 선수도 역시 잘 둬요.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은 보면은 랭킹이 뭐 50위권 바뀐데도 잘 두나. 네, 저희가 잘 모르는 기사들인데도 굉장히 실력이 다 있습니다. 라우 위아너 선수가 2000년생이에요. 그러게요. 한국의 신진서 선수와 나이가 같죠. 원성진 선수와는 15살이 차이가 네, 났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결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반대쪽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이쪽 조에 비해서는 좀 뭐랄까요, 좀 평화롭다고 할까요? 네, 마음을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박정환 구단이 있는 조가 너무 좀 치열한 네. 느낌이 있기 때문에요. 강자들이 많이 몰렸고요. 지금 이쪽 조는 왕위안진 선수와 중국의 판인, 네, 중국과 대만 대결이 펼쳐집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김지석 신진서 선수가 만났어요. 저는 솔직히 한중 대결도 물론 재밌겠지만 네. 이 김지석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대국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지석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승자가 뭐 결승전을 진출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요. 네. 그래서 한국의 결승전은 한국 선수들이 만나는 좀 이런 시나리오가 한한전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가장 요주의 인물이죠. 양딩신. 네, 이 선수를 꺾어줘야 됩니다. 아직도 양딩신 선수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저희가 한번 그래도 조금 진행을 해보자면 이제 그냥 단순하게 붙여서 이렇게 젖히게 되면은 붙이면은 단수 치고 지금 만약에 한 점을 끊어 잡는 이 진행이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런 진행이라면 이거는 백이 이 한 점을 잡은 이 백의 간격이 너무 좋아서 이건 백이 너무 만족이고요. 그러니까 귀를 붙일 거면은 제가 보기엔 여기를 뭐 호구 친다거나 이교환은 최소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고 붙여서 조금 이쪽을 모양을 좀 좁혀놓고서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양진신 육단도 여기 모양 자체가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아서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일단 여기 호구 치는 이런 수순을 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젖히는 자리는 일단 아껴두었고요. 박정환 구단과 중국의 양딩신 선수의 대국. 오전에 이어서
8강전이 오후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마음 편히 점심을 먹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저곳을 가봤습니다만은 이 전라남도, 뭐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전라도 음식이 음식. 예, 정말 맛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굉장히 맛있게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괜한 걱정이었나요? 네. 네, 저희가 될 수 있으면은 이 판도 현장에 그 판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양딩신 선수가 턱을 깨면서 네. 바둑판 앞부분이 많이 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판은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좋네요. 지금 이렇게 다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두 선수의 모습은 강진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그 대국의 생중계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16강전 때보다는 이제 또 반 정도 판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그 또 청소년 바둑 대축제와 동시에 펼쳐지긴 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좀 조용한 것 같죠. 그때는 굉장히 현장 소리가 잘 들렸었는데 네. 그리고 이 국내 프로 토너먼트 전도 32강으로 치러졌는데 이제 16강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 또 16강전을 치르게 되고 월요일에는 이 모든 부분이 이제 결승전이 동시에 치러지죠. 내일은 페어 대국이 펼쳐지고요. 네. 자, 지금 이제 날일자로 가서 3-3을 받은 데까지 진행이 됐고요. 붙이지는 않았네요. 네, 붙이는 건 이제 아까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만 교환을 해두었고요. 여기서 흑이 이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박정환 구단은 이 부분에선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조금 연구가 아마도 이런 비슷한 아니면 같은 모양이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니면 박정환 구단의 수들이 더 받기 편했던 수들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쉽게 뭐 젖힌다거나 했을 때는 모양이 뭐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건 지금 당연히 흙이 지금 좋지 않고요. 일단 한 칸을 띈다거나 또는 이렇게 입구자 붙이는 게 여기 입구자를 붙이는 수가 가장 일감으로 보입니다. 양딩신 선수의 생각은 요 105점도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좀 같이 공격의 대상으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환을 해주는 게 악수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 않는 거고요. 100이 일단 좋은 자리면 한 칸 뛰는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고 그냥 쉽게 둔다면은 이런 식으로 두는 게 가장 무난한 진행인데 뭐 이 진행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일단 두 곳이라면은 계속 튀어가는 자리군요. 한 발 투작을 더 갔습니다. 네. 대신 두 칸은 간격이 좀 넓은 거 아닌가요? 네, 여기가 좀 엷은 의미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쪽 흙도 약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형태고 여기로 두었을 때는 흙이 뭐 붙여간다거나 바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칸을 더 가는 형태고요. 계속해서 뭔가 그 흙의 다음 행마가 굉장히 이렇게 딱 눈에 뭔가 이수다 할 만한 수가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백은 좀 시원시원한데 흙은 뭔가 행마 자체가 한 수 한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쉽게 뭐 이곳을 두고 교환을 해두고 좀 애매해요. 이렇게 나가자니 한 칸을 띄어 나가서 그냥 이렇게 행마를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쪽을 받게 되면 약간 뒤를 밀어주는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좌변 쪽에 너무 모양이 좋아지고 그렇다고 이쪽 백을 뭐 공격이 되는 자리도 아니어서 역시 이것도 약간 흙이 좀 불만이죠.
흙은 안에서 살려면은 살 수는 있지만 일단 밖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지금 봉쇄를 당하면 좀 괴롭죠. 예를 들면 이제 손을 빼게 되면 손을 빼도 뭐 잡힐 형태는 아니지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틀어 막혀 버리면은 답답하죠.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백이 전부 중앙에 다 틀어 막히니까 흑 입장에서는 별로 이런 진행은 좋지 않아 보이고요. 글쎄요, 지금 뭐 둔다면은 이런 식으로 아예 붙여서 나가는 거. 뭐 젖히면은 이런 젖히면 바로 끊어서 이런 싸움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요. 붙였을 때는 백이 늘 것 같거든요. 이렇게 늘어서 두게 되면 역시 다음 행마가 애매해요. 이렇게 바퀴도 좀 모양이 이렇게 흙이 좋아 보이지 않고요. 네. 양진식 선수가 이 제한 시간 30분을 이곳에서 대부분 사용하겠는데요. 다 행마가 나오질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이런 진행도 아마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머릿속으로 다양한 그림을 그려보고 있지만 아직 양딘신 선수는 다음 착수를 꺼내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5회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세계 프로 최강전 8강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여름 바둑 대축제 국수산맥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강동윤 구단과 중국의 라오 위아너 선수 대국으로 가보나요? 네, 라오 위아너. 이 대국이 수순이 더 빨리 진행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방금 보여드린 양딩신 박정환 선수의 바둑하고 비교했을 때 네. 여기 그 날일자, 그러니까 9번째 수죠. 이 수까지 진행이 똑같아요. 예, 여기까지 똑같고 여기서 이제 실전에는 박정환 구단은 걸쳐갔는데 강동윤, 라우이아너 선수는 3-3을 바로 팠어요. 예, 그런 진행이 그 진행이 좀 다르죠. 그러고 귀를 마무리 짓고 이 좌상 쪽 중앙은 지금 어떤 흐름인가요? 지금 여기를 붙여가니까 강동윤 선수가 지금 장고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네, 중앙 쪽 여기는 연결이 돼 있죠.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여기를 끊고 싶어도 당장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더라도 호구 쳐서 연결이 돼 있는 형태고요. 여기는 나가는 수가 있는데 나가면 이제 이렇게 끊어서 가면은 이렇게 진행이 돼서 두 점은 버리나요? 네, 아니요. 이렇게 해서 자체로는 막아서 흙이 잡을 수는 있죠. 네. 네,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되니까. 근데 이제 중앙을 백이 나가는데 도움이 좀 되죠. 뭐 여기를 단수 칠 수도 있고 여기까지가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곳이니까요. 이걸 백이 이제 교환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두터워지면 여기가 지금 중앙이 듣는 데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중앙을 가르고 나올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집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중앙 쪽으로 이런 식으로 싸움을 걸어가겠다는 얘기인데 중앙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다 백이 중앙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흑 입장에서는 여기가 다 지워져 버리면 좀 바둑 전체가 재미가 없죠. 강동윤 선수도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흑이 지켜야 되는 거는 하중앙 쪽이 되겠군요. 네, 그렇죠. 지금 중앙 쪽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요. 이쪽 형태가 무너지면 안 돼요.
네, 강동윤 구단과 라우이아너 6단의 대국 모습입니다. 네. 더운지 부채질을 좀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더우면 자켓을 자켓을 벗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더운 것 같지는 않고요. 더워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라우이아노 선수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몸이 앞으로 많이 가네요. 이게 중국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한국 선수들에 비해서. 한국은 이 방송 대국이 아주 익숙하잖아요. 바둑 TV도 있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선수도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을 텐데, 제가 보면 아직 중국은 예, 좀 이런 경험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음, 손을 아예 예, 아예 두질 않았죠. 예, 이쪽을 받지 않고 바로 구부려 갔습니다. 여기는 뭐 이 정도 단수 치면 그냥 이런 정도 당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중앙을 어떻게든 중앙을 유지하겠다는 얘기고 굉장히 좋은 자리죠. 뭐 백이 밀고서 날일자 정도만 두더라도 여기 다 집이 되는 곳이었으니까 이렇게만 두더라도요. 백도 좌변을 받질 않고 아예 중앙 쪽으로 가네요. 네, 여기는 일단 자체로 끊어서 이렇게만 교환을 해두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흙의 모양을 좀 우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바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백 입장에서는 이 수가 득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그냥 이 정도만 교환해 놓고 단수 쳐서 모양을 정리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백이 이 끊어진 돌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곳을 그냥 당장 싸우는 건 이제 밀어서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두어서 교환하려고 뭐 날일자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영을 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백도 지금 확실하게 못 살아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뭐 이교환이 이제 돼 있다고 쳐도 흙이 이렇게 두터워져 있으면은 나중에 잡으러 가는 맛도 좀 남아 있고요. 흙의 형태가. 그러니까 백도 이걸 당장 지금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만 처리해 놓고 가볍게 뭐 해놓고 뭐 이렇게 단수를 친다거나 해서 여기를 정리를 해두고 나서 아예 뭐 손을 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새롭게 뭐 이런데 어깨 짚어 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맛을 좀 남겨두는 거죠. 흑도 하변 쪽에 모양이 좋고 백도 좌변부터 좌상 쪽에 모양이 좋은 것 같은데 집으로 본다면은 누가 더 나은 상황인가요? 지금은 일단 집은 백이 당연히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형태는 이제 완벽한 집의 형태고요. 그리고 이것도 백이 한 수만 더 두면은 다 집입니다. 이게 대략 몇 집인가요? 40집은 넘게 나 있거든요, 집이. 여기를 두기만 하더라도. 당장 안 둘 수도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이제 흙의 형태는 아직 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돌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뭐 이곳도 터져 있고, 예, 귀 쪽도 아직 비어 있어서. 그러니까 흙은 이곳에서 집이 좀 어느 정도는 나야 돼요. 흙 입장에서 큰 모양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라우이아너 입장에서는 적당하게 일단 모양을 좀 삭감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를 바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뭐 이런데 어깨에 짚는다거나 해서 좀 가볍게 정리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둑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좋은지 5대5가 아닌가 싶고 강동현 선수 입장에선 좀 그 노림수라고 할 만한 곳은 역시 이곳이죠. 입구자를 붙여가게 되면은 다음에 이렇게 찝는 게 흑이 선수라서 이 두 점을 또 잡을 수가 있잖아요. 백이 이런 데 받아주면은 받아야 된다면 여기 백 전체가 안형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못 살아 있거든요. 이 상변 백이 확실한 돌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전에서 확실히 백이 불리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뭐 단수를 이렇게 치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끊어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가면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몰아놓고 이어버릴 수도 있고 이 진행도 백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이 돌이 생각보다 두터운 돌이 아니네요. 흙이 오면 상당히 기분 나쁜 형태라 그쪽에 계속 신경이 쓰인다면은 오히려 강동희 선수가 조금이라도 기분 좋은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흙은 지금 좀 약하다고 보여지는 돌이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흙은 좀 약한 돌이 거의 없죠. 지금 약한 돌을 만들려면 백이 이걸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를 어떻게든 잇거나 뭐 밀거나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백이 계속 신경이 쓰인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한국과 중국의 선수들은 이제 비교를 할 때 네. 늘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 그 층은 중국이 좀 두텁고요. 완전 최정상급만 놓고 한 5대5 정도로 보면은 뭐 5대5나 또는 3대3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한국도 해볼 만한데 뭐 10대 10, 20대 20 뭐 이렇게 가면은 아, 중국에게는 좀 밀린다는 것이 이제 뭐 그게 사실이고요. 근데 대신에 한국이 이제 자랑하는 게 2000년생 기사 중에서는 신진서 같은 기사가 없다. 예, 중국에는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라우 위아너 선수가 2000년생이에요. 네. 그러게요. 이 선수가 이제 이번 국수산맥을 통해서 국내 팬들에게도 이름을 많이 알릴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신인 기전을 우승을 하면서 신의 강자로 불리고 있는 네. 선수거든요. 근데 중국은 한국보다도 더욱 더 그 치열하기 때문에요. 웬만한 성적을 거둬서는 이렇게 알려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에 초청이 될 정도니까요. 확실히 유망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자, 아예 우하 쪽을 공략을 합니다. 네, 여기는 많이 뭐 나오는 수죠. 이제 이렇게 붙이거나 또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둘 수 있는데 차렷 자세로 지키거나 만약에 붙여간다면 늘고 이런 식의 진행이라면 이거는 백이 좀 답답해 보이고요. 아마 여기를 두게 되면은 아예 두질 않고 뭐 이쪽을 둔다거나 좀 다르게 나중에 이제 백이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노려서 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냥 차렷 자세로 지켰네요. 그럼 밀어놓고 벌리는 건가요? 여기를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벌려서 그러면 붙여놓고 뭐 나를자 씌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밀어놓고 이교환해두고 이런 식으로 지키는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데 많이 나오죠. 이런 진행은 이게 제일 가장 무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 건지 16강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조용하다고 생각이 들죠. 전혀 뭐 함성 소리 들리지 않고요. 저희가 그 대국판을 현장판을 못 보여드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현장판에 그 대국 소리가 들어가면서 약간의 그 웅성웅성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야, 여기서 나를자. 이 수를 두는데 강도현 구단이 거의 생각을 하지 않고 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컨디션이 좋다, 자신감 있다라는 건데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백이 이제 나를자로 가게 되면 이거는 너무 쉽게 살아가요. 집도 흙의 집이 거의 다 사라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웬만큼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두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두면은 아예 중앙을 이런 식으로 나를자 두어서 이쪽을 다 틀어 막아버리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흙이 이렇게 나를자로 막으면 백은 지금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 여기를 이제 또 그런 식의 얘기죠. 지켜라. 만약에 백이 가일수를 하나 또 해야 된다면 흙이 한 번 더 이쪽을 가일수를 할 수 있다면 이쪽이 진짜 정말 엄청난 집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백이 손을 빼고 이런 데 두기도 쉽지 않은 게 여기는 흙이 먼저 두게 되면은 너무 악수라서요. 정말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또 하나를 받아주나요? 받아주면은 이쪽이나 이쪽으로 단수 치면 그때 이렇게만 교환해두고 날일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수로 여기가 막히는 거는 이렇게 날일자 두면 일단 한 수로 이쪽이 다 막혀버리거든요. 네. 이건 백도 피해야겠네요.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 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흑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여기를 사실 완벽하게 잡으려면 한 수를 더 둬야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띄어서 한 수를 더 둬야 되는데 물론 이쪽의 집도 굉장히 크지만 이 두 점이 잡히면서 중앙의 주도권이 완전히 이제 백 쪽으로 그냥 넘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백은 완전히 살아있고 뭐 이런 데 붙여서 이런 식으로 기대기 공격만 하더라도 이제는 거꾸로 이 흑의 대마가 사활을 걱정해야 돼요. 아마 이 진행은 강도현 구단도 하지 않을 거고요. 받아는 둘까요? 네, 좀 여기는 이거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받고 그리고 나서 백이 날일자 가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라우이아나 선수 입장에서는 한 수로 막히는 거를 일단 막았다. 어떻게든 여기는 깔끔하게 막히는 수는 이제 없으니까요. 일단 여기 날일자는 굉장히 아프긴 한데요. 하변의 주인이 바뀌게 됐거든요. 네. 또 다시 이렇게 틀어 막습니까?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긴 합니다. 백이 만약에 이렇게 반발을 하면 흑도 같이 일종의 바꿔치기가 만들어지겠죠. 네, 강동윤 선수는 이번 대회에 이제 8명 한국 시드 중에 한 명인데 그 랭킹으로는 사실 그 이 대회 열릴 때 당시만 해도 랭킹이 17위였어요. 많이 떨어졌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건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국가대표 내에서 이제 그 선수 선발에서 뽑혔고요. 원성진 구단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은 뭐 랭킹도 10위권으로 다시 회복을 했고요. 네, 이제 7월달 랭킹 이제 10위고요. 앞으로 성적이 지금 굉장히 좋아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강동윤 구단입니다. 여기를 그냥 붙이니까 싹싹하게 치받고 이렇게 입구자로 살아가는 수를 선택을 했네요. 이 랴오위아너 선수의 바둑은 제가 많이 보진 못했지만 네. 좀 그 16강전도 그렇고 오늘 바둑도 보니까 대체로 그 중국 선수들하고 그 대체적으로 비슷한 기풍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선수 대부분이 굉장히 단단하게 두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번 대회에 나온 뭐 양딩신 선수도 마찬가지고 가장 대표적으로 기사하는 뭐 천야오의 판팅의 선수 이런 선수들이 정말 단단하게 두는 스타일인데 이 랴오위아너 선수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튼튼하게 두면서 후반전까지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의 바둑. 그러니까 같은 동갑인 신진서 선수랑은 좀 기풍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희가 16강전은 한일전, 8강전은 한중전의 대국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약간 국가마다 약간 대국 스타일이 크게는 나눠지는 느낌이에요. 일단 한국과 중국은 좀 비슷한 면이 있고요. 좀 실전적이고 또 전투 바둑 힘이 좀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일본은 좀 모양을 좀 중시하는 편이고 아무래도 이런 전투나 바둑이 난전으로 갔을 때는 일본 기사가 좀 약하다. 대신에 집바둑이나 끝내기 승부 이런 바둑으로 갔을 때는 일본 기사도 한국, 중국 기사보다도 뭐 못하지 않다. 네,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한국과 중국은 이제는 좀 비슷한 스타일이라서 근데 비슷하면서도 한국과 중국이 또 다른 면이 좀 있는 게 그런가요? 조금 더 단단해요. 중국 기사들은 정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재미없게 둔다고 할 정도로 정말 침착하게 두는 바둑을 많이 두고요. 그게 좀 한국과 중국의 기전의 차이도 제가 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대부분 좀 속기 기전이고 네. 중국은
장고 대국이 많죠. 특히 뭐 갑조리그 같은 경우는 제한 시간이 2시간이 넘으니까. 주어지는 시간에 따라서 또 대국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서로 갈 길 가나요? 지금 놀라운데요. 여기가 지금 단수 치면 축이거든요. 이 포도송이가 잡혀요, 축으로. 근데 물론 이제 뭐 열집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있는데 지금 손을 뺀 거고, 또 백 입장에서는 여차하면 일루 단수 쳐서 5점을 버리더라도 여기에 백돌이 오게 되면 일루 틀어막아서 여기를 더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흑도 함부로 이 바꿔치기를 하기가 좀 힘들죠. 여기가 형태가 거의 백이 이교환이 선수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교환 여기가요. 그래서 아마도 손을 뺀 걸로 보이고요. 그래도 이곳을 손 뺄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네, 강동현 선수가 이 붙여간 수의 의미는 백으로 하여금 이거를 둬서요. 이거를 두면은 뭐 이쪽으로 봤던가 해서 여기는 좀 악수가 되더라도 그 다음에 뭔가 이걸 공격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이제 여기 돌이 왔으니까 뭐 이곳이나 또는 이쪽으로 돌이 오게 되면은 이 대마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강력해질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의미로 붙여가는 것 같은데 아예 손을 빼버립니다. 끊어가니까 단수치고 밀어갔는데 글쎄요, 싸움 자체는 흙이 중앙 쪽이 굉장히 두터운 형태이기 때문에 뭐 백이 이런 데 밀어가더라도 이렇게 밀어가는 진행을 하더라도 일단 뭔가 행마가 연결하는 행마가 잘 나오질 않아요. 여기서 밀어가는 거 너무 약점이 많죠. 계속 나가서 이거 막기도 좀 힘들고요. 그런데 끊어지면 곤란한 거 끊어지고 아닌가요? 중앙도 끊어지는 게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늘게 되면 흙이 이곳을 늘게 되면 흙이 날일자나 또는 2칸 정도 띄어서 만약 여기를 차단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백이 좀 피곤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좌변을 받질 않고 끊었다는 건 라우이아노 선수가 지금 흐름을 조금 안 좋게 봐서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원래 이 선수 스타일이 또 이럴 수도 있죠. 원성진 구단과의 16강전에서는 일찌감치 원성진 구단의 돌을 잡으면서 좀 힘이 아주 좋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럼 원래 스타일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강도윤 구단과 라우이아노 선수의 대국은 조금 더 흐름이 지나봐야 저희가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보셨던 박정환 구단과 중국의 양딩신 선수의 대국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함께 그 대국으로 가보시죠. 저희가 지금 좌상 쪽 백이 2칸을 띄었을 때까지 본 거죠? 네, 그렇죠. 2칸을 띄니까 좀 진행을 해보자면 여기를 나를자로 이렇게 받았고요. 네, 나를자로 받으니까 수를 따라가 볼까요? 네, 나를자로 받으니까 백이 한 칸을 띄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환을 다 해두고 그리고 밀어갔습니다. 이렇게 밀어가니까 이곳을 붙여서 이쪽을 먼저 정비를 한 후에 그리고 흙이 바로 단수를 쳐서 받으니까 네, 한 칸을 백이 띄고요. 그리고 끼워갔습니다. 지금 이진행이에요. 이러고 끼우니까 일로 차단을 해버렸고 단수 치고 있고 네, 느니까 한 칸으로 씌워가고 지금 나를자로 가니까 여길 바로 끊겠다는 거예요? 바로 나온 장면이죠. 네,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찌른 거는 끊겠다는 건가요?
아니 지금 당장 끊는 거를 잡을 수는 없거든요. 예, 막았죠. 일단 실전을 볼까요? 네. 여기는 끊어서 이 돌을 잡을 수는 없고요. 예, 끊으면 왜냐면 따라 나가면 이렇게 따라 나가면 여기는 뭐 싸움이 될 수 있는데 중앙이 여기를 나와서 끊는 순간 백이 대책이 없잖아요. 큰일 나네요. 네. 저 여기를 교환하려고 둔 것 같고요. 혹시 교환하고 쉬워서 있게 되면은 이렇게 받으면 백이 여기가 선수니까 이건 정말 바로 씌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있기는 자체로 일단 괴롭죠, 모양이. 뭐 바로 씌어가도 되고 여기 한 칸만 둬도 흙이 집도 없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양든희 선수도 아예 손을 뺐고요. 이곳을 밀어갔죠. 지금도 백이 쉬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곳이요. 네. 씌어가면은 어떻게 둔다는 얘기죠. 네. 이걸 다 버린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거 살리긴 어렵거든요. 뭐 나와서 끊거나 하는 거는 싸움이 잘 안 되죠. 늘어서 여기가 지금 약점이 있어서 싸움이 안 돼요. 그렇다고 안에서 뭐 살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너무 좁죠. 안에서 살기에는. 행마를 만들려고 밀어갔던 거군요. 네, 한 칸 띄어서 여기를 끊는 약점을 노리면서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칸을 띄면은 백이 이 미는 게 선수니까 이곳을 밀고 늘고 뭐 계속 밀거나 아니면 바로 씌어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 약점을 만들어서 백으로 하여금 뭐 여기를 받아주면은 그때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한 칸을 띄거나 해서. 박정환 구단도 사실 여기를 좀 좁혀서 잡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잡으면은 백이 한 칸 뛰는 게 또 선수예요. 흙이. 그러면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집은 굉장히 큰데 여기 흙도 이제 이렇게 모양이 좋아지면 이러고 이제 이쪽으로 온다거나 또는 이런 데 끊어서 두어 갔을 때 과연 백이 이거 하나만 지어서 무조건 확실히 좋다. 그렇게 보긴 좀 힘들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최대한 버텼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뭐 당연한 자리로 보여요. 여기는 언제든지 백이 이렇게 끊으면 4점을 잡을 수 있는 곳이어서 사실은 그렇게 뭐 크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참 밀어놓고 젖힐 때 그리고 한 칸을 뛴다? 굉장히 생각하기가 힘든 그런 발상입니다. 보통은 밀고 젖히면 이쪽을 젖힌다고 생각하잖아요. 밀어간 쪽을 네. 봤죠. 그래서 뭐 이렇게 두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진행이고요. 이거를 약점을 만들어서 백으로 하여금 어딘가를 지키면 이런 식으로 지키면 나가겠다. 그냥 뛰었으면 달랐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뛰게 되면 백이 이제 여기 이렇게 밀어가겠죠. 밀어서 계속 밀어가게 되면 그리고 뭐 이쪽 씌어갔을 때 답답하죠. 어떻게 둘까요? 지금 늘거나 정말 여기서도 씌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이건 좀 얇은 것 같고요. 자, 일단 밀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흙을 나가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같이 늘어서 이 느는 자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 쪽도 이런 데 붙이는 것도 다음에 기분 흡입자에서 기분 나쁘고요. 그냥 뭐 살려주겠다 이거예요. 박정환 선수는 나가더라도 자연스럽게 백도 이렇게 행마를 할 수 있으면 불만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정환 선수의 바둑을 보면은 특히 이길 때 보면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바둑이 굉장히 쉬운 종목이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쉬운 게임이다. 쉽게 둬서 네. 쉽게 이겨서 그런 거 그렇습니다.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허무할 정도로 뭐 별로 어려운 수나 뭐 이런 것도 두지 않고 그냥 너무 쉽게 두면서 이겨가니까 약간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정도예요. 스르륵
이겨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두 선수 간의 그 기량 차이가 났을 때 그런 바둑들이 많은데 그럴 만큼 좀 다른 기사들하고는 좀 다른 수준이 다른 바둑을 두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이 상대방이 크게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샌가 밀려 있는 바둑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바둑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의 실력이 어떨 때는 가늠이 안 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제 질 때 보면은 좀 또 너무 반대로 허무하게 지는 경우도 좀 있어요. 네. 좀 무난하게 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세돌 구단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데 이세돌 구단은 이기든 지든 거의 뭐 바둑판이 아주 그냥 그 피가 난장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냥 무난하게 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일단 보이면 가는 거죠. 네, 너무 굉장히 치열하게 두는 스타일인데 박정환 구단은 조금 다릅니다. 양대진 선수의 한 수 한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만 또 교환을 해놓고 또 밀었어요. 그냥 버리겠다라는 네, 걸까요? 뭐 100이 이제 이런데 끊으면 그쵸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선수니까 여기 바로 끊어가거나 지금 또는 지금 여기를 끼워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어서 이쪽으로 끊어가는 거. 근데 끊어졌죠. 이렇게 두면은. 왠지 가지라고 하니까 가지면 안 될 것 같은 네, 느낌인데요. 왠지 이렇게 받기는 좀 싫고 한 칸이나 쌍립 형태로 받고 싶은 곳이죠. 젖혀서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젖히는 거, 여기 젖히는 거 마찬가지예요. 젖히면 늘어서 다 챙겨버리겠다. 네. 주는 대로 다 먹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 잡을 테면 잡아봐라. 상변 타겟 승부로 가나요? 네, 근데 이게 깔끔하게 잡혀야 되는데 깔끔하게 잡히진 않아요. 일단 여기가 패가 있고요. 일단 이거 패를 거는 순간 흙이 이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끊어서 크게 수가 나기 때문에 여기가 언제든지 백이 그 보험이 있어서 근데 지금 팔선으로 밀어가는 거거든요. 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행마가 참 박정환 구단은 뭐 특별히 어렵게 둔 수를 두지 않고 있는데 그냥 두면 다 받아주고 있잖아요. 네. 여기도 젖히면 아마 늘어서 다 받을 거예요. 일단은 받아달라는 뜻 같은데요. 네, 참 오늘 대국 이해하기 힘든 그런 수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강도균 구단과 라오이아너 선수의 대국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박정환 구단과 양딩신 6단의 대국도 그렇고요. 제5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세계 프로 최강전 8강전 한중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박정환 구단과 양딩신 6단의 대국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박정환 구단과 양딩신 6단의 한중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이 대국 현장 그 판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선수가 바둑판 앞에 바짝 앉아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따로 준비된 판으로
지금 대국 내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현장 생중계 생생한 모습을 담기 위해서 직접 다 내려가서 네. 정말 새벽부터 저 다 준비해서 만든 건데 카메라를 천장에 따로 또 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게 굉장히 또 장비도 무겁거든요. 네. 그런데 양딩신 네. 아유, 활용을 도와주질 못하고 않네요. 있어요. 네. 자, 일단 받아뒀네요. 네, 여기를 호구 치고 뭐 같이 호구 치고 서로 간에 호구 완전 호구 퍼레이드예요. 진짜 이렇게 호구 치고 들여다보고 있는 데까지 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를 움직여야죠. 양딩신 선수 입장에서도 이대로 그냥 다 잡힐 수는 없는 형태고요. 이 백은 이미 어느 정도 탈출을 한 형태고요. 흙이 뛰면 탈출은 가능한 근데 자세인가요? 모양이 탈출을 하는 게 백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개를 내밀면서 행마를 해야 되고 여전히 그러니까 백은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는 이 내점까지 살려야만 사실 진정한 싸움이거든요. 이 돌이 잡히면은 완전히 말 그대로 그냥 흑만 계속 공격당하는 형태지 백은 전혀 약점이 없죠. 근데 보통 바둑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느는 형태로 공격을 할 수 있으면 백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지금 저는 양진희 선수의 수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도 다 마찬가지고요. 백이 너무 두터워진 데다가 다음에 이런 데 붙이면은 이것도 연결해야 되거든요. 이러고 막아버리면은 뭐 안에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백이 살 수가 있어요. 이 교환절이 없었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백을 괴롭힐 수도 있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뭔가 본인의 의도랑은 전혀 다르게 지금 뭔가 판이 짜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스타일 자체가. 최대한 버텨갑니다. 한 점까지 끊어서 다음에 이제 이거 끊는 약점이 있으니까 받아서 잘라는 얘기죠. 어딘가 받아주면은 그때 자체로 득이기 때문에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백이 진짜 막말로 지금 단수 하나 치고 이게 씌워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줘버리면 되거든요, 지금. 세 점은. 세 점은 이제 네. 작으니까요. 박정환 선수가 16강전에서 한번 보여줬죠. 예, 그냥 상대방 대만 잡아버리는 거. 이치리키료 선수가 너무나 허무하게 돌을 걷었는데요. 분명히 이건 박정환 선수가 좀 잘 됐습니다. 특히 뭐 이곳은 이것 밀고서 후구 치고 이런 수순들은 전부 이해가 다 안 돼요. 백이 너무 쉽게 살아갔고 여기 끊어지는 원래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다 지켜졌고요. 그리고 이 형태는 나중에 뭐 백이 이런 식 여전히 패를 걸면은 상당히 기분 나쁜 형태예요. 중앙 쪽에 약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흑이 계속 이쪽을 밀어간 행마가 원래는 계속 이런 데를 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밀어가는 거는 아무 낙이 없잖아요. 이 백을 공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좀 행마가 원래 생각했던 행마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흑의 행마로 인해서 백의 돌들이 그전보다 엷어졌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이쪽은 분명히 두터워졌죠. 여기 호구까지 치면서. 그렇다고 흑돌들에게 도움이 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좀 시원하게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이게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까? 여기나 또는 한 칸을 띄어서 두면 네, 이 자리를 백이 두면 약간 백도 이제 좀 기분은 나빠요. 이게 맛이 나빠서 여기가 이쪽을 막는 순간 이곳에서는 흑이 한 집이 나 있거든요. 중앙에서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런데 들여다보는 약점도 있고 박정환 선수의 스타일상으로는 사실 이렇게 둘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건 이렇게 만약에 살아가게 되면 백이 손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쉽게 둔다면은 이런 자리를 그냥 늘어서 확실하게 두어갈 수도 있고요. 흙이 계속 끌고 나와도 낙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안에서 이제 살 수 없게 하고 바깥으로 내쫓는 거죠. 네, 혹시 비슷한 얘기 같아요. 받아주면은 단수를 쳐서 다음에 이제 한 점을 때리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 흙이 계속 나가야 되니까 계속 나가라 이거죠. 자연스럽게 나가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서 이쪽 백이랑 연결을 하면서 계속 흙을 공격하는 거죠. 여기가 백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봉쇄가 돼 있으면 이렇게 봉쇄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데 붙였을 때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이 전체의 흙돌들이. 오히려 흙이 이제 몰릴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도 있는 형태고요. 젖혔어요. 뭐죠? 끊으면. 끊으면. 따내서. 이 얘기인가요? 이제 다음에 여기 끊어지는 것도 보고 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맞고서 단수 친 다음에 한 점을 때리는 걸 선수로 당하는 거는 너무 괴로우니까 최대한 버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어서 뭐 끊어가면은 일로 단수 치고 또 단수 쳐서 백이 만약 이쪽으로 끊으면은 한 점을 따내고 여기는 버리겠다 이거예요. 이쪽은 어차피 요 네 점이 죽는 맛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버리고 여기 끊는 걸 노리면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또 괜찮은 전략 같은데요. 네. 백이 만약에 나가면 네, 이쪽으로 나가는 수가 되면 가장 좋은데 이어서 끼울 때 다른 건 안 될 것 같고 흙이 이쪽으로 끊고서 이렇게 받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지금 백이 끊을 수가 없죠. 자충이라서. 단수 치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백이 안 되네요. 예, 백이 먼저 잡힙니다. 수가 없어요. 밀고 들어가면은 주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백이 잡힙니다. 그럼 나오는 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그림으로 보이거든요. 여기를 나갔을 때 지금 단수를 친다. 받아주면은 이거를 받아주면은 그때 나가면 이거는 얘기가 다르죠. 예, 있는 거는 안 되고 지금 단수 치면 귀를 받지 않으면. 네, 흑도 반발, 백도 빵 따내고 이게 어떻습니까? 백의 빵 따내는 자세도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가 때려져 있으면 다음에 이런 데 왔을 때 아주 괴롭죠, 모양이. 흙이 여길 받아주면 그때 이쪽을 늘면 되니까 지금은 뭔가 박주환 구단은 그냥 끊어주기보다는 일로 단수 치고 싶어요. 단수 쳐서 반발을 하고 싶습니다. 네, 때리면은 나가서 선택을 했는데요. 어딜 놓나요? 네. 이게 바로바로 안 뜨니까 아주 간절. 그냥 나갔어요. 나왔어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본 이 얘기는 여기를 두면은 끼우는 거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때 단수 치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나가놓고서 단수 쳐도 된다. 이 그림,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박정환 선수의 생각은 따내면은 끼워서 이건 당연히 흙이 안 되고요. 이곳에서 수순을 해도 네, 이으면 단수 쳤을 때 별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냥 두었고 다음 투수는 빠르게 나왔는데요.
끊어가면 가장 무난한데요. 그러면 단수를 치고 백이 한 점을 때리는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백 흑이 기분이 좋은데 여기서 근데 어떻게 두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후구를 쳐서 뭔가 굉장히 엷어 보이긴 하는데 막상 여기도 이제 흑이 다음에 끊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 일단 받아주면은 여기를 받아주면은 뭐 이런 데를 끊어서 일단 흑은 최대한 뭐 이런 식으로 버티겠네요. 아 그냥 이어주니까 끊기는 네. 맛을 아예 지켜두네요. 흑은 호구를 치고요. 받아주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간다거나 해서 나가는 형태지. 여기 하나 뭐 빵 따님 당하는 건 좀 아프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겠네요. 아, 4점을 지금 살렸거든요. 네. 아, 같이 건마로 다니자는 거죠? 대단합니다. 네. 당장 끊는 거는 이제 여기 끊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성립이 안 되고요. 일단 잡을 수는 없죠. 이걸 두더라도 한 칸 이런 거 뛰는 것도 여기가 들여다보는 수가 항상 있어서 일단 흙을 봉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이 아마 이런 데 밀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뭐 사라는 가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흙 전체가. 근데 여기는 백이 항상 때리면은 이렇게 이어져 있는 형태라서 여기가 이제 나간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이쪽 백은 살아 있고요. 그냥 흙만 이제 공격 형태인데 뭐 여기는 이제 선수가 되고 이렇게 이어주면 이쪽으로 나가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될 텐데 사라는 갔는데 일단 여기가 다 막히면서 백도 다 연결됐죠. 이쪽이 백도 상당히 두터워졌고 그리고 갇힌 흙도 네, 여기도 백이 뭐 이런 거는 미리 교환을 해두겠죠. 이렇게만 교환해두고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돼도 다음에 이 젖히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고요. 일단 뭔가 양등신 선수가 분주하게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흐름 자체는 박정환 선수가 계속 좋은 흐름으로 보입니다. 막히면서 백돌들이 연결돼서는 흙도 좀 힘들겠는데요. 네, 그렇다고 지금 흙이 뭐 이쪽을 차단하거나 하는 건 잘 안 되는 게 여기가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그렇게 거기까지 넣습니까? 버티기가 이거 치우면 어떡하죠? 나와서 끊어서 이거는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거는 흙 백도 좀 떨리네요. 일단 막아둬야 될 것 같고 뭐 이제는 나가야지. 이제는 여기 시험 들여다보는 순간 흙이 도망을 못 가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야겠죠. 날일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행마입니다. 백도 지켜가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서로 간에 이제 살고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백도 하나 지켜야죠. 여기 젖히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늘어서 지키나요? 네, 늘어서 둔다면 가장 튼튼합니다. 뭐 그 전에 이런데 먼저 뭐 치받아서 이런 거 교환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할 수 있죠. 더 적극적으로 둡니다. 박정환 구단은 정말 느슨한 수가 한 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전하고 좀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럴 때 좀 쉽게 좀 그런 수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네. 굉장히 적극적인 수를 많이 구사를 합니다.
자, 흑돌들을 한번 몰아가고 있는 박정환 구단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강동윤 구단과 라우이아너 선수의 대국 진행이 지금 보시고 있는 대국보다 많이 됐거든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대국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동시 두 판,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한 판도 놓치고 싶지가 않아서요. 지금은 두 판을 모두 보여드리겠는데, 라우이아너 선수가 하변에 끄는 곳까지 저희가 봤었잖아요. 지금 진행이 많이 됐고요. 지금 이 바둑은 네, 이곳에 그 백 돌들이죠. 지금 뭐 여기 이런 돌들, 예, 여기 사활 이렇게 백돌 다 있는 이 돌에 지금 사활이 지금 문제입니다. 일단 다른 건 없고요. 이게 죽으면 봐도 끝이에요. 살면요? 근데 살아도 잘 살아야 되는 형태로 보여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가 좀 봐야 되고, 일단 이쪽은 다 잡혔죠. 이쪽 백돌은. 대신에 백은 이곳에서 이득을 많이 봤어요. 여기를 뚫고 나가면서 이 두 점을 잡으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왼쪽이죠. 왼쪽에 박정환 구단의 바둑은 박정환 구단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판은 조금 마음을 놓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네. 오른쪽은요? 네, 강동원 구단의 바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 바둑도 일단 그러니까 강동원 구단이 흑인데 흑이 좀 편한 흐름으로 보여요. 계속 밀어주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 나가면 이것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연결이 됐나요? 이걸 바로 이렇게 끊어서 가는 거는 이런 수가 있기는 하지만, 흑도 끊어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강동구단 두긴 힘들겠네요. 그러면은 여기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형태가 되고, 흑은 이제 뭐 손을 빼서 이쪽으로 온다거나 하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다음에 뭐 이렇게만 두더라도 이쪽은 다 흑집이 되죠. 딱 보더라도 중앙 쪽이 다 잡혔기 때문에 네. 흑이 이쪽을 다 잡지 못하더라도 강동현 구단이 편한가요? 네, 편한 흐름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는 일단 흑이 먼저 두게 되면 이쪽은 이제 큰 집이 날 수가 없고요. 3-3을 판다거나 이런 데 먼저 돌이 온다면 강동현 구단이 확실히 편해 보입니다. 우변 쪽 백이 반은 살아갔지만요. 흑이 지금 확보해놓은 집이 꽤 많습니다. 네, 두 판 다 우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조심스럽지만 강동윤, 박정환의 대결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진행만 봐서는요. 4강전 대진을 예상해 본다면요. 예,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 많이 남았고요. 지금 박정환 구단의 바둑도 양대신 구단이 일단 엄청나게 버티고 있어요. 지금 최대한 패도 하면서 중앙 쪽도 좀 젖혀서 싸움을 걸어가고 있죠. 일단은 제가 어느 한 판을 좀 고르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이렇게 양쪽 두 판을 좀 관전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한 판을 좀 결정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바쁘게 설명을 해주셔야겠어요. 네, 뭐 제 설명보다도 그냥 보시는 게 그냥 보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양쪽 판이 모두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좀 걱정이 돼서 이 날일자로는 그냥 지키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박정환 구단도 뭐 최대한 욕심을 냈고요. 지금 여기 패가 지금 남아있는데 지금 양대신 육단도 그냥 막 굉장히 버티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나가서 설마 끊을까 했는데 끊어가네요. 왜냐면 저기를 끊지 않고서는 이쪽을 지금 너무 받기가 어렵잖아요. 이어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중앙을 잇자니 이건 너무 굴욕적이고, 어차피 승산이 없다고 보고 일단 어떻게든 바둑을 어지럽게 만들기 위해서 양등신 육단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 지금 강도현 구단이 이쪽을 끊어서 두니까 라우이아노 선수가 한 칸을 귀를 띄웠죠. 뒀어요? 이거 지금 찍었다는 얘기는 끼우겠다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아까는 이렇게 둬서 흙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여기에 흙돌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나가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귀 쪽에 무슨 맛이 있나요? 그 맛만 없다면은 이거 백이 다 잡혔거든요. 끊어진 만큼 잡히게 되는 건데요. 네, 끼워갔죠? 이거 진짜 되는 건가요? 네, 끼운 이상은 다른 변화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백도 다르게 두수놓고 여기까지는 외길이고 단수 치고 조금 더 진행을 보죠. 먼저 붙인다. 막으면 연결이 돼 있는 그렇죠. 거죠? 이쪽으로 막으면 당연히 일로 단수 쳐서 이건 쉽게 연결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흙이 둔수들이 다 악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강도현 선수가 실패고요. 지금은 차단하려면 이제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있게 되면 지금 형태가 쌍립을 쓰고 이쪽을 받을 때 여기를 딱 끊어버리면 흙이 뭔가 싸우려면 이런 데를 밀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또 끊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뭐 단수 치거나 늘어서 잡을 수 있는데 여기가 이어지면은 이곳이 끊어지는 게 있죠. 흙이 여기를 잡더라도 이곳을 백이 딱 끊으면은 이쪽이 다 잡히잖아요. 네. 이거는 흙이 안 됩니다. 붙이는 수. 그래서 뒤로 이었고요. 이런 백이 이제 여기를 뚫고 나가게 되는데, 자, 흙도 잘 둬야 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괜히 건드려가지고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해서 계속 잡으러 갈 수가 있나요? 잡으러 가려면 이런 식으로 둬야 하는데, 이 그림은 흙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흙이 위험합니다. 흙 이쪽이. 나가면은 거의 이쪽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을 나가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또 일단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두면 연결이 되는 형태라서 이건 또는 백이 뭐 이렇게까지 버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버틸 수도 있는데 붙이는 수를 못 봤던 걸까요? 일단 강동 구단이 제가 보기엔 좀 성급하게 수를 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잡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뭐 워낙 수를 잘 보니까 또 제가 못 보는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살아는 갔어요.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제 이 형태는 백이 언제든지 이렇게 교환하면은 백이 선수가 이렇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형태라면은 연결됐죠. 뭐 이렇게 맛은 상당히 나쁜데 여기 뭐 찌르고 이런데 건너붙이면 맛은 나쁜데 일단 살아는 갑니다. 예, 이렇게 건너붙이더라도 옆으로 받으면은 연결을 하는 데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게 뭐 전부 다 옥집이어서 백의 형태가 이것도 봤나요? 이거 이렇게 끊어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다 받아도 그렇죠. 이거는 단수를 치면은 결국 수가 나죠. 네, 이러고 단수 쳐서 이어도 끊기네요. 그렇습니다. 강동윤 구단의 태국도 수순이 좀 어려운 가운데 박정환 구단의 중앙전도 좀 어려운 길로 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을 이어서
이거 만약에 이렇게 이어서 백이 다 살아가게 되면은 여기까지 단순 선수가 되는데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강도현 구단이 분명히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이 형태가 보시면 여기까지는 선수가 되고요. 흙이 뭐 물론 뭐 끼워서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일단 여기 백이 찔렀을 때 여기 응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선수라고 봐야 돼요. 백이 두는 수가 여기 받아야 되는 형태라고 보면은 이게 연결이 돼 있죠 지금. 이게 한 칸을 뛰더라도 뚫어서 여기 단수가 되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수가 좋네요. 이렇게 살아가면 이것은 강태현 선수가 꽤 손해 봤습니다. 이 백집이 다 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러면은 저희가 흙이 유리하다고 봤던 개가가 좀 달라질 수도 있나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여기를 나갔어요. 막으면은 끊어서 이제 일로 두는 거는 이쪽을 단수 쳐서 중앙을 파워하겠다는 얘기고요. 네. 여기를 백이 그때 이으면 이 한 점을 잡아서 다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이 만약에 지금 여기를 선수를 하려고 해도 이게 선수가 되냐 이거죠. 뭐 예를 들면 늘어서 둔다거나 해서 이쪽을 나오면 여기를 단수 쳐서 이쪽은 중앙을 살아가고 이 세 점도 백이 잡을 수 없다. 나가면 이렇게 젖혀서 두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백이 여기 들어가서 패를 하는 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백 대마가 전부 걸리는 패이기 때문에 이수가 되면은 대박입니다. 빈상각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두고 끊는 수. 지금 양쪽 다 무슨 어느 한 판도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두 판 모두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지금 중앙이 빵 따내면 뭐죠? 이게 보통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다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모험이긴 한데 일단 네. 두 판을 일단 조금 더 볼게요. 두 판 모두 승부처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일단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조금 더 급한 쪽이 이쪽이에요. 강동현 구단의 판이요. 이쪽 가도 여기는 바로 대마가 중야사냐기 때문에 백이 여기서 이쪽을 두면요. 그렇죠. 여기를 뒀을 때 아까는 흙이 이제 늘어서 있는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어떻게든 흙이 둬야 됩니다. 한 점을 잡든 있든 연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있게 되면은 패맛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나와서 뭐 끊어서 당장은 다 버티면은 되긴 되는데 이제 이 패가 있죠. 백이 패를 하면서 아마 이쪽 패감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이 이 패를 이렇게 걸어서 이기게 될 경우에는 다음에 이쪽을 늘면은 흙도 여기가 다 죽기 때문에 상당히 큰 초토하네요. 그렇죠. 지금도 이었지만 근데 일로 잡는 거는 잘 안 돼요. 지금 여기가 선수가 되고 있어서 일 나와서 끊는 순간 그냥 수가 돼버리죠. 이렇게 끊는 순간 맞보기잖아요. 여기랑 맞보기라서 역시 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었고요. 이러면 결국은 이 패가 걸리는 상황이 되는데 아마 패를 걸어놓고서 뭐 나오는지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수순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를 백이 해소를 한 이후에 여기를 끊어버리면 이걸 끊으면 여기가 수가 나는 거예요. 이쪽에서 뭐 중앙 아니면 밑에가 흙이 잡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흙도 부담이 큽니다. 지금 그러니까 웬만한 팩감은 백이 안 받을 수가 있어요. 흙 입장에서도 큰 팩감을 써야 되는데 백은 아직까지 좀 뭐 손해긴 합니다만은 이런데 끊어서 일단 그 자체 팩감을 쓸 수 있는 게 몇 개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끊어서
단수 치면은 있는 네. 데까지 일단 2개는 어. 확실히 나오죠, 팩감이. 그럼 흙은 지금부터 팩감이 3개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계산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그런데 큰 팩감 자리가 네, 일단 거기가 여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팩감이 됩니까? 다음에 한 수 더 두면은 잡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끼우거나 하더라도 안에서 살 수 있거든요. 물론 자체로 굉장히 크니까 강동현 선수 생각은 못 잡더라도 백이 해소를 하면 이곳에서 득을 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지키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지켜서 두면은 이쪽이 2번 연타한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크게 밑지는 장사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받아줬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팩감을 쓰겠다는 얘기죠. 지금 끊어서. 그러니까 백은 이제 흙이 받은 다음에도 아직도 하나가 더 있죠. 팩감이 있는 상태고, 흙은 지금 눈에 보이는 팩감은 이제는 근데 이거는 있는데 이건 너무 손해라서 팩감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쓰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은 여기 3-3을 파든 이쪽을 두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가 이렇게 관통을 하면은 이쪽이 좀 더 위력이 있죠. 여전히 흙인가요? 여전히 라우이아는 선수가 좀 괴로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다 팩감이 된다면은 흙이 팩감이 여유가 있겠어요? 네. 이거는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이거 써도요. 이걸 쓰고 따내고 만약에 이 팩감을 쓰면 받고요. 흙이 따낼 때 이것까지 쓸 수가 있군요. 좀 비상 팩감이긴 한데 2개가 더 하나가 더 나오죠. 나오는 네, 건가요? 엄청나게 악수긴 한데요. 이거를 하는 순간 이제 다음에 여기를 잡는 수가 없어졌어요. 백이 자충이 돼가지고. 근데 흙도 엄청나게 악수를 뒀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버틴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이것도 흙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백이 해소하고 이 그림이라고 봐도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흙이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가 수가 안 나기 때문에 이제는 흙이 살아있는 거죠, 네, 이변은. 여기 다 흙이 집이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찌르는 팩감은 정말 쓰기 싫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팩감을 쓰면은 이제 백이 때렸을 때 이 팩감을 쓰면은 지금 백이 팩감이 있나요? 다른 데가 여기 찌르는 거 말고 팩감이 있습니까? 그렇죠. 거길 쓰죠. 써도 아주 아주 멋지게 팩감을 쓰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흙이 이렇게 2번을 때렸다고 딱 보면은요. 여기가 흙이 2번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곳 말고 백이 2번을 둬도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어디를 둬도. 이거 2번을 둔다고 해도 여기 한 번 더 둔다고 해도 다시 살아가면 이거 백이 못 살잖아요. 전체가. 결국은 여기서 받지를 못하는군요. 네. 그럼 우변은 백이 잡는 수가 남아있게 됐고요. 네, 남아있게 되겠고 비슷하죠. 여기서 팩감을 안 받은 거랑 비슷한데 대신에 이제 흙이 요거 하나 해준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흙이 악수니까 그 정도 우리 라우이아나 선수가 좀 득을 본 상태고요. 이제 백은 여길 두고 어디 살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두거나 하면은 들여다보거나 해서 흙이 연결을 해야 되니까 뭐 백도 사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패는 끝이 났습니다. 백은 우변, 흙은 상변을 얻게 됐고요. 박정환 구단의 대국은 어떤가요?
박정환과의 바둑은 제가 한숨부터. 네,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강동윤 바둑 보는 것도 너무 어려워서. 아, 네. 두 대국 모두 지금 어지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순을 쫓아가면서도 의미 파악이 쉽지가 않은데요. 네, 근데 확실한 거는 계속 백이 좀 더 두기 편한 바둑입니다. 이 바둑 보시면, 네, 이쪽 바둑을 지금 보시면 이 패가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지금 패감을 쓰고 있죠. 백은 이쪽은 다 살아갔고, 이 패를 하다 결국은 이 패는 흑이 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패고요. 그럼 백이 이쪽을 먼저 둘 수 있는 수순이 온다면 뭐 이쪽 돌이 잡히거나 크게 공격당할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집 모양을 봐야 되는데 흑이 집이 별로 없습니다. 예, 여기 예를 들면 이제 굴복 당하고 흑이 이쪽으로 어딘 백이 먼저 두는 수순이 온다면 역시 이 바둑도 복잡해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박정환 구단이 우세한 거는 뭐 여전히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도 한국 선수들이 유리한 흐름을 지켜가고 있는데요. 강동윤 구단과 박정환 구단을 현재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가 4강까지 진출하길 잠시 후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